인권연대 연구센터 김민 신부님 나오시고요.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10분 정도 그 압축적으로 좀 이야기를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 반갑습니다. 예세 인권연대 연구센터 김민 신부라고 합니다. 다들 신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부가 맞습니다. 제가 아무튼 얘기 들으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은 조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놀랐고, 특히 그 정부의 뭐라 그럴까, 직무유기라 그럴까, 진짜 손을 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엄청 놀랐거든요. 그 정도까지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그냥 10분 동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여도 10분은 넘지 않을 텐데, 그냥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이 땅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주민이나 난민들은 뿌리를 뽑힌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주라는 현상은 뽑힌 뿌리를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가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땅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10분 동안 이렇게 잠깐 피드백 준비해달라고 했을 때 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무시하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저희 같이 살고 있는, 같이 살진 않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연구원 선생님이 빨리 제목을 빨리 당장 달라고 해가지고 막 하다가 그냥 대충 한 거라서 이거는 조금 다르고요.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인데, 김포의 대곳에 보면은 요 가운데 아슈라피아 이슬amic 센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 모스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스크가 있고 기도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도처죠. 모스크는 아닌데, 아이러니하게도 밑에 찍으면 오늘은 돼지라는 삼겹살집이고, 위에는 중국 정통 마사지긴 한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어떤 한 단면, 기도하는 공간. 밑에는 보면은 이게 동대문입니다. 그게 아무튼 동대문 쪽, 동대문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잘 안 나와 있네요. 다우히드 이슬람 성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태원에 있는 거대한 모스크를 생각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무슬림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죠. 제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 배후지에 있는 공장지대를 배후지로 하고 있는 기도처들은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대곳에 있는 이런 바로 돼지고기집과 정통 마사지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무슬림들의 기도하는 공간의 상징적인 모습이라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혼성 공간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것이 아까 좀 한국에서 좀 다른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김포, 그리고 저는 서대문구에 살지만 반대쪽에 있는 동대문에서는 문제가 전혀 안 됐던, 전혀 스캔들러스지 않은 이랬던 것이 왜 대구에서는 문제가 되지? 그게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상이 바뀐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예전에는 먹혔던 패러다임이 이제는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예비적으로 보면은 23년 9월 달에 250만 명입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숫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리 바로 옆에 살고 있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 옆에,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옆에 많이 삽니다. 왜냐면은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당신 살고 있는 데가 어디요라고 하면 항상 대답을 하거든요. 어디냐면 경희궁자이 바로 옆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희궁자이가 강북에서 제일 비싼데 바로 옆은 독립문인이라서 빈곤 노인 거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살고 있는 데는 아파트 단지라서 거기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그 외국인은 누구냐? 백인, 앵글로색스 백인, 어딘가에 강사나 교수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하이라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도 하이라키에 따라서 주거 형태가 결정되듯이 외국인들도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점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여기는 다문화 공간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곳이거든요. 재밌죠? 왜냐하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고려인들이 이주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중앙아시아 쪽, 러시아 쪽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구로구 가리봉동 우리가 다 알지만 중국, 한국계 중국인들,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분들 사시는 곳이죠. 종로구 해화동은 리틀 마닐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로 필리핀 그쪽 센터 다문화 지역이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캐럿은 아니고 코치 사슬리 그리고 파는 데고, 서촌반포동은 이거 프랑스 사람들 많이 사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 이촌 일동은 이거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혼성 공간이면서도 약간 싱글레이션,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닉 그룹이 약간 서로 몰려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입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컨대 동두천이나 특히 의정부나 동두천에 가면 아프리카 난민, 특히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 왔다라고 치면 제일 먼저 친구들하고 이렇게 메신저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게이트웨이가 상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 커뮤니티가 있고 특히 교회나 성당 같은 데서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독자적인 생태계를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다문화 공간, 다문화 공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의 문화와 언어와 가치가 상호관계를 이루는 거,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사실 뻥입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현실은 굉장히 잔인한데, 일단 시민적 계층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한국 시티즌십, 한국인으로서의 또 동등한 권한, 라이트, 권리,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 정치학이나 이쪽에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민적 계층화라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이주민들한테 특히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은 한국계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80년대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 외국인이었죠. 근데 재외국민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점차 한국인들의 한국 시민들의 포섭 그게 되는데, 이게 레이어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이게 동등한 시민적 권리라는 것은 이건 근대의 허상이 되어버린 거고, 오늘날에는 이게 시민적 계층화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저랑 우리 연구원이 같이 아프면은 저는 무조건 동네병원 가야 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수술자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세브란스를 간단 말이죠. 이게 계층화라는 겁니다. 시민적 계층화가 이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전에 이대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를 딱 보더니 그냥 안 줬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 보더니 아파트 살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아파트 팜플렛하고 횡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시민적 계층화. 근데 시민적 계층화인데 공간적 계층화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물론 보통 일반적인 용어로는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 에스닉 엔클라브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개토가 되겠죠. 근데 저는 요 단어를 선호하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4분 정도 꼭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시민적 계층화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일단 이민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할 때는 국민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고정된 국경선이 있는, 그래서 네이션으로서의 동등한 균질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는 게 국민국가가 되겠죠. 근데 오늘날의 같은 경우는 그 보도가 굉장히 유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민사회라고 부르는데, 온전한 시민경제는 이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차등화된 시민권이 등장하죠. 특히 한국 같은 건 아주 좀 한국뿐만 아니라 비자 형태에 의해 가지고 시민권의 하이라키가 형성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습니다. 예컨대 이 두 개의 축이 있어요. 시민적 확장이 이루어지느냐, 시민적 축소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양극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이나 한국계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총련계를 빼고요.
그 시민적 확장의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동등한 그렇게 되죠. 투표권 빼고. 고려도 그렇고. 근데 한국계 중국인 같은 경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밑에 단계라는 거 아시잖아요. 맨날 조선족 얘기하고,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시노포비아, 중국인 혐오증이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나라 지금 안 그러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쭉쭉쭉 나와가지고 가장 밑바닥에 해당되는 게 이나이, 그 더 밑에 있는 것이 뭐죠? 난민, 더 밑에 있는 것이 인도 체류허가, 더 밑에 있는 것이 그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그 법적 지위가 없거든요. 스테이틀리스가 되죠. 이 사람들은 시민적 축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제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시민적 계층화라는 건데, 이게 공간에 고스란히 들어오게 됩니다. 공간에, 우리의 공간에. 그러니까 예컨대 부유한 사람들은 인종에 상관없이 부유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으면 예컨대 우리 연구원 선생님하고 바로 옆집에 사는 백인놈, 이렇게 되면 이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 그 공간에 점유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국인이냐 한국 시민이냐 아니면은 외국인인 노동자냐에 따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논리는 두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가시화를 시켜버리던지 눈에 안 보이게 치워버리던지, 그래서 옥탑방이나 반지하, 아니면은 그 밖에 원룸, 고시원 같은 그 비주거 거주 형태로 보내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대곳이나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데, 이게 바로 이 시민적 계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다문화 공간에 형성을 하는 겁니다. 한국 선주민과 원주민들의 가치, 선주민과 이주민의 가치와 언어와 뭐 이런 밸류 시스템이 교환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착을 하는데 저항이 거의 없거든요. 레지턴스가 안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혼성 공간으로 쉽게 만드는 거죠. 근데 경북대에서 일어났던 거는 그거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자, 한국에서 다문화 공간의 문제는 뭐냐? 저항이 가장 약한 곳으로 갑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탈영토화의 아주 손쉬운 거. 무슨 말이냐? 한국 그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로서 한국으로서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살 때는 당연히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증이 조건반사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탈영토화라는 건 그 부분을 그 척수 반사적인 외국인 혐오증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탈영토화, 그리고 재영토화는 뭐냐면은 이주된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적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네트워크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아시안마트 아니면은 모스크 아니면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커뮤니티 빌딩을 위한 물적토대인데, 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의 경우는 변두리지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제가 이거를 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통계를 보십시오. 통계를 보면은 외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그런 데입니다. 화성시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식하고 임플란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연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이 사람들한테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묶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상호지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쉽습니다. 근데 이 논리가 뭐 여기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그러면은 경북대 이슬람 사원은 왜 어려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수수께끼였어요. 저는 경북대 근처도 안 가봐서, 근처는 가봤습니다. 카레먹으러 2번 가봤었는데, 여기 제가 볼 때는 멋진 혼성 공간, 다문화 공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왜? 일단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민적 계층화에서 굉장히 상단에 해당되거든요. 아까 석사과정, 박사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이기 때문에 유리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제 착각이었는데, 대학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영적 돌봄의 센터가 됩니다. 한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종교 동아리라든지, 그리고 제가 다닐 때는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필리핀 신부님들이 이렇게 방글라데시 스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막 미사하고 뭐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부러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그냥 케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북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주로 이렇게 지자체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학생들에 대해서 왜 경북대가 액션 안 취했는지
조종자 역할을 왜 안 하는지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일단 이해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쪽 대학가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과 주민들의 경제 공동체가 보통 형성이 되는데 이거 되게 유리한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났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의 문화 수용성이 워낙 낮아서 그래. 처참한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사실 외국인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딱 두 개입니다. 시노포비아, 이슬라모포비아.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혐오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혐오감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약간 인위적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물이 아니라 세물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 종교, 특히 가톨릭이라든지 특히 개신교, 기독교 쪽에서는 종교 선교 대상으로 인식이 됩니다. 조건만사적으로 선교 대상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무슬림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갈 여지가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포화 상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특히 유럽에서 벌어졌던 편의점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이라든지 바로 직전에 있었던 글로벌 컴팩트가 전 세계적으로 비준된 거, 한국 정부도 2개를 비준을 했고,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좀 이전과 다른 방식의 외국인 혐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화되고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이주민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2017년 글로벌 컴팩트 GCM, GCR, 난민 글로벌 컴팩트, 이주 글로벌 컴팩트가 맨 처음에 소개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골 때렸던 건 뭐냐면은 어떤 반이주민 네트워크 쪽에 그쪽 우리가 일부러 가서 거기서 되게 좋은 제안가 많은 거예요. 글로벌 컴팩트의 정체를 밝힌다. 그래서 딱 읽으면 너무 요점 정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경북대 요건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폭발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티의 감정에서부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왔고,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션이라 그럴까, 엑셀러레이션이라 그럴까, 점점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거든요. 특히 돼지머리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모욕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전에 탈영토화, 제영토화에 맞서가지고 이제 모더링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한국에서 반이주의 움직임에서 모더링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경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국경의 형성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 복합체죠. 특히 기독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 한국 학생들, 특히 국가기관이 그 축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 무슬림 학생이나 선생님 같은 시민단체, 양심 있는 대구의 태양 같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그 대자를 형성하는 대자와 타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형성되어 왔고 잘 작동했던 다문화 공간, 그리고 시민적 분화에 따른 배치라는 이주민 공간 형성 패러다임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작동을 하는 순간 또 어딘가에서 관광버스 몇 대 타고 와가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깔끔하게 플래카드를 걸고 누군가는 이렇게 딱 마이크 설치하고 분업화된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더링 무브먼트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잠깐 그냥 우리 선생님 강의 나눠드리면서 들었던 생각 그리고 잠깐 나누면 이렇습니다. 예.